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전국에서 합리와 상식으로 또 디테일 있게 또 위트 있게 길을 찾아가는 고품격 시사평론 시용상 객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도 도움 말을 주실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만 달라 공달 윤희석 선생 나오셨고요. 전국의 햇살 가득 핵살 장성철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맥연구소의 소용조 소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반 평론반의 박성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진행하시죠. 바로 들어갈까요? 예, 바로 또 이럴 들어가시죠. 때 잠깐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왔는데 바로 들어가시죠. 우스갯소리 했다고? 뭐, 하자고? 아니 원래 좀 하고 왔는데 아니 그냥 하세요. 가시죠. 아니야. 할 말이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원래 우리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는 알까기 할 때 그런 거잖아. 아 그런가요? 최양락. 옛날 최양락. 안녕하십니까? 구단은 예, 뭐 이러고 알까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락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꽤 있을 텐데 어쨌든. 네. 윤희석 선생님은 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한 박자 죽여서 해야 돼요. 그냥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오늘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오늘 저기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원래 특검이 출석해라. 그런데 안 나왔어요. 2차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오늘 1일이네. 예. 네, 오늘 1일이죠. 원래는 어제 출석하라고 했는데 못 나가 바빠 피곤하고 그랬는데 오늘 출석하랬는데 3일 이후 그러다가 나중엔 5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특검은 몰라 오늘 출석에 1일 날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나왔고요. 특검은 일단 뭐 어제까지 나왔던 얘기는 오늘 안 나오면 4일이나 5일 날 다시 부르겠다. 그때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암시했습니다. 일단 오늘 안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희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희대의 네. 범법자. 근데 희대의 피의자를 보고 있다. 아, 이런 피해자는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나 안 나가, 나 못 나가겠어. 예. 날짜 조율해줘. 왜 일방적으로 나오라 그래? 조사 받다가도 나 경찰한테 수사 못 받아. 예. 나 안 받아. 뭐 대기실에서 막 버팅기다가 15시간 만에 15시간 조사 중에 5시간 받고 그리고 나서 줄다리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슬그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좀 5일 이후에 나오겠다. 이런 피해자는 없어요. 그리고 특검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특지 않은 게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 버릇을 고친다는 차원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죠. 체포영장 바로 즉시 저는 해야 되고 저 긴급 체포 부분들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중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긴급 체포도 고려를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특검이 하고 있는 신사적이다. 것 같다. 예. 검찰청법 8조와 11조에 보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인권이라는 것들은 보호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인권에 대해서 너무 이 본인 방어 차원에서 쓰는 인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에 대한 중대성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정도의 과하고 그다음에 본인 국민적 여론 자체도 성실하게 소환에 임하다가 정말 건강이 안 좋으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좀 쉬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뭐 비공개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어깃장 넣는 거 혐의 부인하고 경찰 빼. 경찰 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오늘 안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오늘 나올 거면 시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겠죠. 그렇지. 근데 9시로 그냥 있었잖아요. 네. 못 나가는 거예요. 좀 맥 소장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피해자 인권 보호도 있지만 지은 죄가 워낙 중대하고 예. 혐의가 또 이거 나라를 대단히 위험스럽게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이런 분에게 법적인 관용과 배려가 필요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이제 과거에 드물지 않게 있었던 막 출입구에 쇠사슬 쳐놓고 농성하면서 눈 감고 나는 안 나가. 몸에다 감고 김민석, 정형근, 이인재. 쇠사슬을 한. 쇠사슬도 막 묶었어요? 문에다가 문에다가. 문에 거기 있었잖아. 그때 저 당에 있었어요. 있었잖아. 정형근 잡아갈 때 어. 당에 막 지지자들 물 뿌리고
그런 거까지는 안 하겠죠.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지난 조사에서는 나가서 15시간 동안 5시간 있기는 15시간,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근데 대답은 일단 혐의는 부인했지만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검찰의 소환 일정에 자꾸 상당히 뭐랄까요 저항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성격인가요? 예? 성격? 성깔이 성깔? 성격이 아니라 성깔. 성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나를 굉장히 이제 압박하고 있다. 예. 탄압하고 있다. 이 수사는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당하면 당연히 나간다. 분명 그랬잖아요. 정당하면 예. 나간다고. 근데 이래서 정당하지 않고 저래서 정당하지 않고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 나를 조사해? 뭐 이런 거 쫙쫙쫙 나오는 게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닐까. 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 특검 조사에 왜 윤석열이 본인에게 불리할 만한 행동들을 할까? 예. 검찰에 이렇게 어깃장 놓는 게 자기 수사에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특검이 지금 굉장히 화가 뿔따가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특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 긴급 체포라든지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냐면 물론 지지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를 오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체포 집행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컷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 측이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조사 못 받아 하면서 대기실에서 말하자면 거의 이제 대치로 안 받겠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그 명백하게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대응할 시간. 지금 이미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뭔진 모르지만 검찰이 증거 하나를 제시했더니 증거를 제시했더니 당황하더라. 당황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 증거에 대응할 만한 것들을 밖에서 지금 증거 인멸에 준하는 대응 논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대응 논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깃장을 계속 놓는 거예요. 5일 이후 3일만 줘, 이틀만 줘. 그러면 밖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성훈과 비아폰 사이에서 당시 체포를 저지하려고 했을 때 김성훈과의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증거가 아마 특검한테 확보가 됐다면 이거를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대응을 만들기 위한 만드는데. 건데 그거는 대응 논리라고 보기보다는 증거 인멸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전 특검은 즉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긴급 체포.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시간 끌기도 있지 않을까. 예. 특검이 기한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을 하루라도 더 끌어가지고 시간 차이로 내가 뭔가 기소라든지 수사 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좀 최대한 재판 지연시키는 게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완벽 성공했지. 완벽 성공했죠. 근데 재판 지연과 검찰 수사 지연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특검은 이제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도 특검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는 그냥 기소해버리면 재판에 넘기면 끝이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수사에 협조 잘 안 하고 좀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내란 특검 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저기 최상병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내란 특검은 좀 한 일주일 미룹시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이쪽은 또 미루고 미안해 나 저기 뭐 딴 거 김건희 여기 조사받는 데도 가봐야 될 것 같고 미뤄봤자 뭐 3, 4일인데 저는 크게 그 부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혐의가 수가 워낙 얕을 많고.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혐의가 워낙 많고 내란, 직권남용, 수가 깊다고. 공무집행방해, 반란, 외환 너무 많으니까 약간 시간 끌면 그 중에 하나 하나는 정도는 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봐야 내가 그렇죠. 좋겠다. 그거 그렇도 같아요. 너무 그것도 있어요. 버티면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나오니까 그렇죠. 적절히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좀 적절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리를 써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사실은 뭐 박지영 특검보가 체포 계속 안 나오면 4일이나 5일에도 부를 텐데 이때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 아마 구속영장 요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체포영장 안 하고 바로 구속영장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오, 전화합니다. 만주 변호사. 만주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 출입했기 때문에. 사정구속영장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체포 영장은 체포의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구속 영장 그 조사가 끝나서 다른 건이군요. 그렇죠. 다른 건으로 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특검 판단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죠.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도주우려라든지 다 뭐 이런 해서요. 것들, 예. 증거인멸. 근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특검 내 분위기를 살짝 엿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구속영장은 좀 신중히 칠 것 같다. 일단 이제 이번에 기소한 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근데 공무집행 방해가 지금 벌써 사실 1월 초에 있었던 얘기여서 한 6개월 전 얘기에서 긴급성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핵심이 증거인멸과 그렇지. 도주의 우려인데 지금 6개월 전이어서 증거인멸할 게 뭐 있겠냐. 그죠. 예. 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죄나 외환죄, 뭐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게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도 외국과 통모해라는 게 들어가는데 북한과 통모했다는 증거 찾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 국무회의를 보고 있는 게 이제 국무위원들에게 없는 일 시킨 직권남용. 부수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구속시키기 위해서 보다 완벽하게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를 다 보고 있다. 요런 얘기가 특검 안팎에서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국무회의 얘기를 했는데 네. 국무회의에 한 분이 또 등장을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한덕수 전 총리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특검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손에 조사했는데 당시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회의 5분 했는데 40분 했다. 회의록을 길게 써놨죠. 그러니까 가짜 회의록인 거죠. 40분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뒤에 이 계엄무 선포문에다가 문건에다가 한덕수의 서명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헌법 나왔잖아요. 법에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그 문건에 국무회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당시 총리가 혹시 이걸 내가 추인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 서명은 일단 하고 요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얘기가 있어요. 12월 5일 계엄 이틀 뒤죠.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이 강희구 구속실장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게 아차하고 되거든요. 만들었다 이거죠. 예? 아차하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 뭐 아차하고 만들어진지는 강희구 부속실장이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한덕수, 김용현도 그 이후에 부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왜 부속실장이 하지 근데? 부속실장에 더 전 회의록을 사실 부속실장이 하는 건 아닌데 아니 비서실장도 있고 원래 부속실장이 사실상 뭐 그 여러 가지 조승지잖아.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다 하죠. 빨리 알아내려고 아마 했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긋난 거니까 공식 여기 원래 회의록 작성 이런 사람 못 시키죠. 예를 들어 뭐 아니 당연히 정상적인 대통령 비서실이라면 당연히 비서실장이야 참모들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희구 부속실장이 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망했네. 이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강희구 부속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권력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근데 그 원래 전에 청와대가 일부속실장이 사실상 실세잖아요. 아니 세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부속실장 차원에서 한다라는 게 그리고 좀 회의록은 많나? 행안부 담당이잖아 의사국장. 예 행안부 담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수석이 왜 전화를 해서 네. 그 다음에 강희구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업무 시스템이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김- 얼마나 허접하냐 이거죠. 그렇죠. 문화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법 국무회의 그 당시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간담회 회의록도 없고 하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다 그랬는데 법적 요건을 일단 갖추려고 하니까 국무회의처럼 보이려니까 김주현이 이거 만들어 그런 거죠. 근데 아니면 그거를 이제 이럴 수 있겠지. 공식 라인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뒤에 억지로 가짜로 만든 거니까 공식 라인으로 못 하는 거죠. 김주현이 그냥 본인 생각에서 강희구한테 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하고 정무수하고 상의를 했는데 나는 안 낄래. 나는 안 낄래. 했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쓸 그럴 수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이건 당연히 비서실장이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진석 비서실장만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네. 뭐가 있었냐? 12월 5일 김주현이 강희구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가 회동. 이때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당시 또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모였잖아요. 여기에 법률비서관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엄했고 우리 망했다. 자, 그런데 혹시 이거 나중에 불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보자. 추정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말로는 안 봤으니 간만에 보자. 검찰 출신이 그거는 거짓말 붙죠. 같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회의록 만들어 이렇게 지시가 된 거 보서는 법적 요건을 완비하려고 계엄 이후에 불법 계엄 이후에 이걸 합법 계엄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이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더 개연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법률비서관은 뭐 사의 표명하려고 거기 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말도 안 돼. 아니, 사의 표명하라고 안 그러니까 가가는 거기 갔다 사람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좀 법률 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차피 계엄은 좀 이게 망쳤는데 사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좀 갖출 부분들을 좀 갖춰봅시다. 갖춰보자. 우리가 혹시 빠진 거 있는지 이게 아무래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소. 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합리적인 추세인 것 같죠.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기사 한덕수 총리 얘기 나왔던 게 부서를 했잖아요. 국무회 회의록에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놓고 다시 뒤에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 호고령의 선포문 계엄 선포문에 예. 부서 한 거 이게 다르잖아 지금. 그렇죠. 예. 계엄 선포문에 예, 부서를 했다고 그랬는데 김용현 장관이랑 같이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살아남는 데는 정말 대단해. 참 그러네. 얼마나 허접한 정권이었는지 네. 이런 데서 써놓고 알 수 있지. 자기가 책임질 것 같으니까 그거 없애줘. 그 한겨레 오늘 얼마나 얘기만 고민을 했어 또 며칠 동안 아, 해놓고 야 이거 문제 되겠다. 이거 문제 되겠다. 어떤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자 원샷 들어갑니다. 어떤 걸로 해주세요.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로 지금 주가를 이거- 올리고 있는 아, 이거 하면 안 윤희석 전 되는데. 대변인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요. 이래서 해야- 개그맨들이 망하는구나. 해야 됩니다. 유행하려고 다 망하는 거잖아. 지금 원샷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안 그렇게 이제 뭐야? 더 이상 하지 않고. 원래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하는 게 아, 사람의 예, 심리인데. 그러니까. 예. 서영주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서영주 선생님 여당이니까 솔선수범. 어떤 걸로 해주세요. 아 이게 좀 붙어야 나는 돼. 서경석 같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붙어야 되더라고. 아, 그래? 이게 아 안 손을 이게 이게 역시. 붙고 이게 붙어야 돼 이게. 역시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 여기 붙어야 돼. 지금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하는데? 안 넘어가시네.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 제 사인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사랑해요입니다. 뭐 이런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덕수 전 총리 이번 고약하게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본인은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내란하고는 거리가 멀다, 헌재에서 다 털어줬다라는 그 비상적 논리를 펼쳤는데 이게 내란 동조 혐의로 그렇죠. 특검이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서명을 해놓고 본인도 찝찝하니까 없던 걸로 해주세요였지만 그 자체가 이미 그 내란의 범죄에 올라탄 게 되니까. 그렇죠. 불법 계엄을 뒤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선포문이나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회의록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역시 뒤에 부하수행 최종한 하는 혐의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뭐요? 계속 그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계속 그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으니까 뒤늦게 서명을 해서 폐기해 주세요. 라는 어떤 진실성이 숨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진실성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국무총리가 이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처음에 딱 규정하고 들어가니까 예. 야당도 이것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명분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은 좀 그 인정을 부분은 해줘야 인정해야 돼요.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나마 국민이면 다행이었던 게 생각해 보면 네. 이런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었다면 말이 안 되죠. 참 그것도 참 말이 제가 안 되는 결사 상황. 반대한 거 아니에요. 절차 때문에라도 근데 친윤 쪽은 한덕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돼야 된다도 있겠지만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윤 쪽은 이럴 거야.
야 우리가 김문수 가지고 41% 얻었는데 한덕수였으면은 더 얻었고 이준석까지 단이라도 합쳤으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100%지 지금도요? 100%. 네. 어쨌든 앞서 이제 없던 걸로 해주세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윤희석 씨가 제일 느낌이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윤희석 전 대변인이 전담 마크하는 걸로. 아 싫어요. 왜 거기를 아니 왜? 오영동 좋은 사람을 했죠. 여기 오영동 한동훈.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안 넘어가시네. 한덕수 한동훈. 예? 한덕수 한동훈. 한동훈. 그렇다고 한동훈 흉내 내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뭐 이렇게? 어? 네? 지금 그게 아니, 똑같다고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해. 라방을 봐요. 이렇게 쫙 아, 깔아. 아 그래? 음. 라방을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한동훈입니다. 뭐 이렇게 쫙쫙. 저기 안 돌돌이 보잖아. 어디 갔어요? 아 하지 마. 아,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개콘도 아니고 왜 이래?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 우리가 중립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요즘에 정치 하려면 평론이 재밌어야 너무 돼요, 일단. 딱딱하고 하니까 우리 제가 신영석 요새 기자는 사실은 최대한 이렇게 질문지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소영소영 잘 아실 텐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엄숙한 방송 있잖아요. 뭐 네. YTN이나 이런 데 네. 이렇게 둘이 가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또 못 치잖아. 목소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윤희석 대변인 보고 있으면 난 보여요. 뇌에서 땀이 나. 뭘 어떻게 뭐 겉으로는 땀이 안 나는데 막 인사도 잘했어. 어제는. 뇌에서 땀이 나는 느낌. 어제는 인사를 너무 잘한 거 7명이. 예. 그리고 뭐 제가 야당 쪽이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책 잡힐 게 없네요. 뭐 이러고 이제 가니까 뭐 뭐라고 하시겠지만 이러면서 자꾸 말을 하는데 와 힘들어. 아니. GPT에 물어봐요. 일단. 근데 그게 좋은 거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는 게 또 좋은 거예요. 분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하고 마니까. 저도 분량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럼 이준석 계속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YTN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아니, YTN, MBC 는 이준호 어떻게 평론가라든지 서정욱 변호사 방송을 좀 많이 보면서 세뇌를 시키세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세뇌. 서 변호사 거 그 봤거든요. 저랑 장수영이 안 나온 그 라디오 방송 거의 타의 추정을 보러 하더라고. 봤어요. 거의 이건 뭐 우리 김건희 여사가요.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뭐 이러면서. 그쵸 맞아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이 너무하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 국민들을 나는 호통치는 진짜? 평론은 처음 봤어요. 앞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지금 뭐 7천 명 넘게 보고 있는데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좀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 예, 구독도 해주시고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 한 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누구요? 우리 아니고 이제 댓글 한 분인데 아 어느 분이 예. 아자로 시작되는 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네. 좀 그만해 아프로디테님께서 아수라 좀 그만해라고 하셨는데 아수라님이 듣고 계시면 그만해 주시기를 지금 싸워요? 간곡히 아, 요청드리는 싸우고 바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선풀과 해학과 위트를 추구하는 댓글창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나온 김에 아, 나왔네요. 윤석열 대통령 나온 김에 네. 김건희 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휠체어 타고 태어났는데 더 팩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휠체어 타고 노란색 상의에 노란색 마스크 깔맞춤. 근데 카니발을 탈 때는 휠체어를 발로 뻥 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딪힌 거겠지. 뻥찬 건 아, 아니고요. 살짝 예, 그런 것 같아요. 발을 황급히 벌떡 일어나다 보니까 휠체어에 발이 걸린 거는 같아요. 근데 참 저 디테일 걸리니까 이제 발로 이렇게 한 거지. 고양이 탁친 뉴스 거지. 그 영상을 저도 많이 봤는데 네. 확 찼다긴 그렇고 일단 뭐 발에 걸리적거리니까, 치웠다. 예, 발에 걸리적거리니까 이제 밀었다 정도는 되는데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저 벌떡.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디테일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랑 옷 색깔이 옷이요, 같잖아. 그죠? 깔맞춤. 저거 깔맞춤. 저 맞추기 쉽지 않아. 머리 아, 머리 단정하게 머리 뒤로 이렇게 딱 닦고. 땄잖아요. 그러네요. 저것도 또 왜 저 색깔이냐 막 또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스크에 옷을 맞춘 거네요. 옷에 마스크를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저 저건- 색깔 베이지색 마스크인데 뭘 의미하는 쉽지 걸까 않아. 그러면? 모르겠어. 소장 생각에? 모르겠어. 환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하늘색을 했겠지. 이제 하늘색보다는 하늘색은 너무 이제 조금 그 밖에 나가기엔 그러니까 좀 최대한 아파 보이는 아파 보이는 보이는? 색깔이잖아요. 저 색이. 아, 노란색이. 아, 그렇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화나 원색은 아니니까. 그냥 나는 옛날에 이제 저 마음이 어떨까? 옛날 근데? 평화민주당 색깔이긴 한데. 황이야, 황. 평민당 노란색은 아니니까. 아, 황이. 그냥 황이네. 황. 내 인생 황이네. 황이네. 에이씨. 옐로우 황. 예. 그냥 윤석 전 대변인 아, 정말. 황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황. 아, 오늘 왜 이러지? 저 미는 윤석열 대통령 저 마음과
앉아 있는 김건희 씨 마음이 어떨까? 이 화상 때문에 내가 감옥 가게 생겼네. 그랬는데 댁에 가니까 사과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막 돌아다닌다잖아. 집에서 씩씩하고 막- 과일 먹고 휴대폰 더 팩트가 찍었어요. 얼굴 좋네요. 저 목에 찬 거는 뭐지? 목은 아니,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앞에 아니에요. 사진에 뭐 나오는 나무까지 손잡이 같은 건가? 네, 손잡이. 그리고 휴대폰 보는 모습 물론 집에서도 뭐 우울증 있다고 계속 우울하게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더 팩트가 확인한 사진들로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저게 행운목 나뭇잎이겠죠, 저게. 네, 뭐 가운데 그런 것 있는 같아요. 나뭇가지나 나무 가지고 나뭇잎 지금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지금 김건희 씨가 입은 저 옷이 뭐 네. 이런 또 네티즌들은 행운목이 디올이다. 아, 디올 티셔츠다 막 이런 저게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심어놓은 나무가 저게 3층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봐야 되겠네. 아 그렇구나.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집 그렇죠. 바깥에. 집 밖에 나무. 예. 그러네. 이거 묶어놨네. 그렇죠. 묶어놓은 거네. 그렇죠. 집 밖에 3층 잘하시네요. 역시. 3층이에요. 가보셨죠? 아니 그 1층만. 1층만. 술 못 먹으니까. 그렇구나. 맨날 빨리 나오시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앉으면 2명 정도 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것도 아니고 김병민 부시장이 잘 알아요. 저 대신에 2번 갔다 2번 다 뻗어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방송 나오면 약간 해롱해롱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도요? 김병민 아니 그때쯤에.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포크로 사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파 보이지는 않아요. 뭐 가서 우울증- 맥을 한번 짚어주시죠. 소영주 소장님이 원격으로 맥을 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서론 지금 같은 맥을 얘기 이렇게 하지 쭉 마요. 보면 일단 제가 성공은 했다. 그리고 와서 포크로 들고 조금 여유롭게 지금 망중한을 즐기면서 여론 동향을 보는 것 같아요. 나 아프다는데 지금 국민들이 나 어떻게 보지? 동정 여론이 좀 있나? 그러면서 핸드폰도 한번 봤잖아요. 커피 그거 이렇게 잡으면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이러면서 느껴져. 커피를 잡으면서? 느끼고 있어. 이거 그리고 좀 연출하려면 21세기 이거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거 몰라요, 숨에? 맥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죠. 원격으로. 그다음에 대단해. 보니까 이게 이 과일과 핸드폰을 동시에 든 사진이 있어요. 맞아. 이건 봤어. 뭐냐면 멀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정신 과일도 먹고 핸드폰도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울증 환자는 이렇게 멀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밑에 접시에 정확하게 지금 포크를 향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울증 환자는 그런 걸으면서 전화 못 해요? 힘들 수 말이야. 있어요. 휠체어를 탈 정도면 이게 우울증의 중증에 해당되기 서정욱이 때문에. 투표하겠네.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대로 저는 사실 뭐 아픈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든 아픈 거 가지고는 놀리지 말자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서정욱 변호사 가끔 얘기할 때 뭐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심각해 보이지는 않다. 이건 우리가 일단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심각하다고 해서 늘 심각한 표정으로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 앞서 이제 휠체어 탄 사진, 그다음 카니발 올랐을 때 모습, 그다음에 먼 거리에서 망원 렌즈로 잡은 김건희 씨의 망중한을 보면 사태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아산병원도 이번에 불명예가 생긴 게 아니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다 걸어 나와야 그게 병원이지. 걸어 들어갔다 휠체어 타고 나오면 그게 병원이 치료가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뭐, 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뭐 많은 의원들이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도 막 하고.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어떤 그 설계나 기획에 의해서 그럴 수 있으나 원래 멀쩡하게 들어간 사람 휠체어 타고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예. 이상하죠. 일단 저희가 뭐 김건희 씨 얘기를 쭉 했는데 저렇게 건강한 모습도 있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걸 상태를 확인하면 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수사 충분히 잘 받을 수 있겠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특검이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이 있었던 거고요. 수사 개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수사의 포인트는 어디에 될지 그래도 우리 중에는 제일 그래도 검찰을 잘 아시는 조서도 한번 받아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장 소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아니 10번만 10번. 10번에다가 재판도 받아보고. 중수부. 나 2번 받아봤는데 와. 중수부 갔다 왔어요? 중수부? 중수부 안 갔으면 검찰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시 검찰보다 더 무서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거고 그냥 뭐 이분들이- 내려간 줄 이분들이- 알았더니 거기서 그냥 착각 하고서는
시작하시죠. 저는 법 없이 사는 이제 사람이에요. 대통령 청와대 근무하실 때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장성철하고 친한 이유가 뭐냐? 나랑 밥 먹었다고. 장성철에게- 어이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장성철에게 흘린 정보는 뭐냐?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네. 수사관이 이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네.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정말 쳤어요. 제가 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어. 투캅스에 나온 제가 쳤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어. 제가 칠게요 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정권. 청와대 아. 근무했을 때 공직기관에 끌려가가지고 장성철과 밥 먹은 이유가 뭐냐? 장성철가 왜 친하냐? 카톡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걸 내가 뭐 체제 뭐라고 그래? 전복 세력도 아니고. 장성철이 무슨 뭐 반체제 메르스, 뭐 반체. 메르스 바이러스야 막 그런. 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비박 그렇죠. 비박의 핵심인 김무성.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또 당 대표 부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체제 인사였던 거예요. 그 세 분이 저 때문에 잘렸어요. 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어제 밥 먹었어. 거기 모 중진원 보좌관 한 명도 들어가 있죠. 아우 실세 보좌관. 실세 보좌관. 한 분은 민간 기업에 지금 사장하고 있어요. 아, 대표 민간 사장. 기업. 엄청 유명한데. 예. 남한이래. 아니 시용상 객잔에 지금 윤희석 팬님, 윤희석 최고 그런- 프로파더님 이렇게 다니는 아, 거예요. 예. 그럼요. 아니, 엄청 제가- 잘 나가는 중 예, 패널이고 예, 예. 영향력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우미 축구님. 뉴베리님이 바이러스 장성철 맞음이라고. 근데 당 소장님은 계속 보수를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계속 반체제 인사로. 근데 이명박 정권 때는 네. 제가 또 박근혜 편이었다고 해서 핍박받고 박근혜 때는 김무성 편이었다고 핍박받고 문재인 때는 뭐 국민의힘 편이라고 핍박받고 핍박받고. 아. 윤석열 때는 반윤이라고 핍박받고. 그거는 엑스파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핍박 장 선생님과 지금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에서 도 검찰을 제일 잘 아시는 그러네. 네. 장 소장님 어떤데 수사 포인트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일단 소환 조사에 순순하게 응할 것이냐 음. 아니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좀 아프다라고 해서 좀 밀고 시간도 조절하고 그럴 것이냐. 근데 16개 혐의라서 참 거의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조사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혐의가 워낙 많아서. 많죠. 거기다 이제 곱하기 2하면 32개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또한 갑자기 또 병원에 조사받다가 쓰러져 가지고 예.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 끌기 작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시간 끌기 들어요. 네. 예. 그러면은 또 검찰 특검으로서는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할 거고 구속 당하더라도 나 조사받으러 못 나가 버틸 거고 최대한 12월 달까지는 시간 끌기 작전 그것이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의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최고의 전략.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100%. 네,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는 윤석열하고 좀 다르게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사건들이 16개 혐의 중에 한 4개 것만 해도 도이치, 건진,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이 3건만 하더라도요 구속 수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출석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속영장은 황급하게 칠 수밖에 없고 16개 혐의를 하려면 구치소에 넣어놓고 수시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언제 또 소환 또 밖에 내놓으면 병원에 입원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소환에 대해서 정당한 소환이 아니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김건희의 특검에 대응하는 것들은 윤석열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를 위해서 특검 대응 길라잡이를 하고 있다. 지금 하는 것들이 잘 봐. 특검 나가면 나처럼 하는 거야.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자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드리고 있는 먼저 거군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잘 봐 할 때는 좀 이렇게 요목조목 따지고 뭐 비공개 요구도 하면서 조사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대기실에서 버팅기고 좀 있다가 하고 나와서 소환하면은 또 날짜도 좀 조율하면서 정 안 되면 건강이 안 좋다고 해.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다고 봐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보가 나온 걸 보면 내란 특검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를 했어요. 예. 방금 전에. 예.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 이제 7월 5일 10시에 출석을 같아요. 10시 또 9시는 건강상의 9시는 문제로 9시는 힘드니까 반파여서. 근데 보면 이게 십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 십자. 음. 그 열 십자가 다 그 뭐 해결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좀 쳐다본 거예요. 열 십자가 뭐 이런 뭐예요? 그게?
12월 3일이 이제 아 그거 왕자를 만드는 획에 십자가 들어가거든. 그게 마치 그 모든 거에 그때 뭐였더라? 중심이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번뜩 지나가는 거예요. 왜 10시지? 아, 방금 이제 박 시장님이 10시 얘기를 해서 그럼 10십 그게 왕을 구성하는 10십에 대한 그건가? 손바닥 왕자부터 12월 3일이라는 거에 대한 10십자 12하고 합치면 왕자 되고 뭐 그때 그 다음에 계엄 선포도 10 2월 10시. 3일. 예. 아니 물론 이제 그냥 제 어떤 일단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서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 원래 오늘 오전 9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3일 날 사실 내란 형사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은 그렇고 그러면 5일 날 출석해라. 오전 9시에 했습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없는데 아마 10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한 분이 천하태평님 뭔 5일이요 빨리빨리 하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기네요 진짜. 그렇죠. 텀이 좀 길죠. 일단 뭐 형사재판 때문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서둘러야 된다 이런 게 좀 듭니다. 날짜가 껴 있으니까 같은 날 부르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도 이제 일단 건진법사 쪽이 제일 빠를 것 같다. 도이치는 다 됐어요. 이미 다 끝났다 그러는. 건진법사는 아마 툭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툭 하면 아이 전에 어느 분한테 들은 거는 문 열자마자부터 얘기한다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었어. 누구는 문 들어오는데 문 열리니까부터 얘기하더라. 뭐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서 문 열기 특검에 들어가서 다 얘기한다. 예.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다 얘기할 거다. 제가 내일 저녁 6시 한판 승부에서 예. 건진과 윤석열, 김건희 예. 처음 커넥션 예.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신용성 기차에서 하네요. 그러니까요. 좀 취재를 더 해야 돼가지고 내일 하나만 오후까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아니 내일 오후까지 해야 내일 될것 오후까지. 같아요, 취재를. 알겠습니다. 인연이 되게 깊더라고요. 인연이 되게 깊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는 다 됐는데 요걸로 구속이 될지 어떨지 모른다는 도이치. 거죠. 도이치는 국가조작 아니면- 방조죄 가지고 그거는 더군다나 10여 년 전 일이고 그건 어려울 거예요. 그래, 양평- 구속영장까지 나오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양평은 이제 수사할 게 좀 많고 그럼 엄청 많죠. 건진은 남부지검에서 많이 해놨는데 일단 건진이 그 백 그라프 목걸이 그것만 사실은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알선수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 증인들만 나오면 이제 그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이창수, 심우정 등등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특검은요 안 했- 검찰 특검이에요. 그거는. 검찰 특검. 예, 저는 김건희에 대한 거는 말씀한 대로 수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너무 많잖아요. 재판 기록도 다 있고 도이치에 대해선 도이치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확정적으로 저번에 녹취록으로 끝난 것 같고 이 수사를 왜 뭉갰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검찰들을 이제 소환하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도이치는 높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별건으로야 건진을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선 좀 처벌할 수가 있어요? 건진을? 건진도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어요. 세계 관봉도 있고. 세계 관봉. 통일교에서요? 네. 아니 이전에 그 아, 그건 지방선거 있지, 출마자들로부터 그건 있지. 받은 게 있어서 그건 있죠. 그건. 요것도 건진은 이미 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특검이랑 관계 없고. 네. 어. 근데 이제 뭐 특검에서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남부지검에서 일단 뭐 하는데. 예. 아무튼 그 알선수재 관련돼서도 김건희 씨 알선수재 관련돼서 건진이 뭐 다른 또 중간에 뭐가 있다. 법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으면 또 처벌받을 수도 제가 있을 그 것 같아요.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서도 내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취재 다 좀 알려진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뭐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루트가. 건진의 집에서 그렇습니다.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이 나왔었죠. 시중은행에 띠지로 묶여진 출처가 네. 누가 하여튼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줬다. 그 출처를 좀 거의 추적이 끝났어요. 혹시 그게 어느 쪽인가요? 그냥 민간인인가요? 아니면 국세청 쪽 같아요. 국세청 네. 쪽에서? 그쪽 같아요. 국세청에서. 네.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서 그걸 건진한테 줬단 아니, 말이에요? 그게 아니 아니라 그 얘기 아니지. 관봉권의 출처가 경호실
게 아닐 수도 있다. 경호실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다른 특활비일 가능성이 사실은 관본권이기 특활비가 때문에 국세청에도 있나? 국세청에도 있죠. 국세청에도 있습니다. 특활비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추적을 어쨌든 조금만 더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여기서는 되네. 맛배기로 일단 장 소장님이 사실은 제일 정보가 좋아요. 평택 채널 이름을 바꾸세요. 창원의 먹구름부터 장탐사로. 탐사? 장탐사, 딱이네. 탐사장. 탐사장. 장탐사. 저는 그쪽 그쪽이랑은 별로 좀 어이. 연상시키는 그쪽에 연상시키는 아, 뉴탐사 뉴탐사. 그 연상시키는 장탐사. 추적 드럼통 뭐 이런 거. 아니 지금 요거까지만 하고 내일 그거까지만 하고 이제 특검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더 이상 이제 아니, 더 이상 나한테 이건 좀 얘기해줘. 거만한 거 아니에요? 엄청 내가 해놓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더 내가 이상 해놓고 이제 특검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 나 여기까지 해줬지. 지금 특검의 몫으로 남겨놓는다는 게 야. 거만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채널 이름 정도로 바꿔야 돼. 근데 우리 장 소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특검의 참고인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벌써 그거 추정을 한번 저 나오셔서 진짜 그럴 수도 얘기를 있겠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미 다 들어가 알린 있는 거야. 거라서 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 있는 다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럼 건진 다행이에요. 쪽은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어. 번거롭게 만들면 안 돼요. 장 소장님은. 평택 쪽은 제가 들으면 안 돼 분위기가. 그건 이미 다 끝났어. 다 들어갔다니까. 이미 끝났어요. 다. 그거는 그러면 합수본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 아니요. 상설특검 아직 임명이 안 돼서 그렇고 백혜룡 경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택권은 특검에서도 관련 뉴스는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걸 아직은 볼 상황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백혜룡 경정권은 검찰의 합수본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 예, 예. 그걸 원래 부산지검에서 수사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든 합수본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같이 이제 한다고요? 백혜룡 건을 보는데 평택권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천과 평택인데. 제가 얘기하는 수준은 그냥 이쪽에서 알고 있는 거에 그냥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뭐 부를 이유도 없고. 아니야. 제가 이제 끝나고 추정, 나면 추정, 장탐사. 그 애퍼타이저로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척들이 사절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적 나중에 추적 중이라서요. 기가 막힌 아방궁을 그것도 한강 근처에다가 졌어요? 지어놨습니다. 지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여야의 가장 이 정보가 빠삭한 분들께서 한 얘기하시니까 엄청난 한남동의 먹구름. 그렇습니다. 이 외척의 바로가 심했군요. 엄청납니다. 이건 거의 이제 외척 수준이에요, 예전에. 곳곳에 뭐 양평 고속도로, 뭐 평택은 뭐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양평 공지구, 뭐 그다음에 한남동 이 서초동 일대에다 거기에 탁그땅 해서 이미 그 호화 주택을 탁 해놨더라고요. 호화주택을. 서초동이나 사진도 한남동에 찍고 한번 공개하시죠. 제가 나중에 한번 자 어디서 마무리 하실 되면 겁니까? 예? 신용산에서? 저는 신용산에서 하겠습니다. 시용산에서 해야죠. 그래서 구독을 늘려야죠. 예, 구독을 늘려서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포 한강변에 단독 주택을 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수부지에. 하여튼 그거는 죄송합니다. 네. 강 건너면 이제 한남동이고 그렇죠. 강 이쪽은 이제 반포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빌리지가 있는 근처. 그럼 한남동이네. 한남동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남동에 또 다른 의혹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의혹 단계예요. 이거 하시긴 안 됐잖아요. 그럼 의혹 일단은 이제 단계인데 구름이 소영주 그쪽도 소장이, 끼고 있다. 예. 예. 저도 해야죠. 장 소장님도 지금 탐사를 하는데 장마전선이 글로 해서 그렇죠. 이동하고 있어요. 잠시 저희가 댓글을 이제 30분 정도 됐기 때문에 댓글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하고 커피 쿠폰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디테님 양평고속도로가 제일 화나요. 이권 개입. 장 소장님, 서영주 소장님 늘 네. 양평이 문제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박떼떼님 앞서 이제 휠체어 타고 태어나는 김건희 씨의 영상을 보고 다리가 우울증 걸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거 별로 안 웃겨요? 나 웃긴 줄 알았는데. 그냥 참 지금 특검 앞두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딴 생각하고 있어서 별로 안 웃은 것 같아요. 너무 웃었으면 웃깁니다. 바로 커피 쿠폰 어떻게 드리려고 다리가 했는데 우울할 수 있죠? 오. 종아리 근육이 끊어졌어요. 우울하시네. 진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종아리가 괜찮아요? 우울하세요? 종아리 우울해요. 오른쪽 그러네. 종아리 되게 우울해요. 그러니까 종아리가 쩔뚝거려요? 우울한 거지. 쩔뚝거리는데 밤새 얼음찜질을 했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햄스트링. 종아리에도 햄스트링이 걸리나? 모르겠어요. 스트링은 여기 종아리에 허벅지 뒤고. 갑자기 인대가 뚝 소리가 뚝 끊어져가지고. 끊어져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쩔뚝쩔뚝하고 갑자기 내 다리를 종아리가 생각하니까 우울할 땐 휠체어를 타세요. 아 그렇구나 휠체어. 제가 밀어드릴게요. 휠체어 타면 방송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노랗게 노란 옷 입고. 성수기님 여기 방송 스탠스는 화기 A인 것 같아요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광민님 사람 운명 누구도 모른다. 모두 죄짓지 말고 인생 잘 삽시다. 그래요. 정보 방송도 너무 키득거리지 말고 좀 심사적으로 해라. 좋은 의견입니다. 예, 저희가 약간 키득거렸는데 좀 제 잘못입니다. 조금 오늘. 낮춰서 네, 키득거리도록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박수현님께서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장성철은 저뿐인가? 라고. 옷? 네. 자켓 4개를 번갈아 가면서 입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분들이 맨날 이거 입고 다니는데 저는 넥타이만 넥타이만 바꾸는 거고. 근데 원래 이게 남자들은 좋은 게요. 설명해 드리면 교복 같은 거예요. 맞아요. 교복 같은 걸 입고 빨아서는 입습니다. 넥타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제가 이 옷 입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그럴 수 저 있지. 자켓 4개 있어요. 그래서 여름 자켓 4개 돌아가면서 입으니까 세탁소에 빨기도 사실 하고. 이런 자켓은 하나예요. 지금 한 달째 입고 있더니 여기가 그러니까 아 저도 저기 반질반질한데 이게 한 아주 기시나 좀 채워요. 이게 그 오- 버튼 다운인데 그게 이게 뭐요? 오- 폴렁폴렁하고. 5년째 입고 다니는 이 교복 같은 옷이에요. 그죠? 마음에 들어. 저랑 비슷하네요 스타일이. 5년째. 한 5년 쫙 입다가 버리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릴 텐데 박대대님 다리가 우울증 걸렸나 봐. 요거 괜찮은 표현이에요. 네, 아 이거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그다음에 박수현님, 장성철은 조부님 어떤 장성철 소장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나는 애정. 글이어서 사주시겠다는 건가? 애정. 그래서 커피 쿠폰을 우리가 애틋한 분에게는 보답을 드립니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님과 박대대님은 제작진 이메일로 연락처를 주시면 커피 쿠폰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에게 저희 집 주소를 물어보시면 저는 오는 택배 전혀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사이즈를 입습니다. 자켓 100 사이즈. 관심 없어요. 네. 네. 편집해 주세요. 왜요? 쌤님께서 양복 한 번씩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그래도 저희 키득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깐 양파님께서 키득거려서 좋다라고 또 해서 일단 저희가 너무 인격적인 조롱만은 좀 피하고 네네네. 그렇죠. 약간 저는 이제 늘 해역과 조롱 사이에서 경계를 건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반성할 때가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면들을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용상 객잔이 어떤 사진으로 풀어보는 앞서 이제 김건희 씨 사진도 봤지만 이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팔뚝 사진이 화제입니다. 놀랐어요. 어제 채널A 한 프로그램에서 공개를 했는데 와, 무력 저게 우선. 맞나? 헬스맨. 오, 진짜 저쪽이 저러신가? 아 원래 저러세요. 아 우리 유명하잖아요. 지난번에 식사를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옷 위로는 좀 탄탄하다만 느꼈지 아 대단. 저 정도로 느끼진 저 않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건데 진짜. 그래서 이게 마동석이냐 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 때 반팔을 입고 가자. 에? 청문회 때 반팔 자켓 입고 가자. 아니 면티를 입고 가야죠. 그럼 못 건들 쫄티나.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아니 나오고. 민소매를 입어야지. 민소매를. 그렇죠. 그래서 민소매. 헬스할 때. 세계 최초 민소매 재킷을 입고. 나시? 아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나시 민소매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당시 정성호 속보. 네. 속보 정성호 의원님이요. 원래 그 헬스도 많이 하셨는데 대학 다닐 때 역도부. 그래서 역도 이런 부분에 좀 취미 활동식으로 동아리에서 하셨고. 회장이었던데? 역도부장이었던데. 네, 그러니까요. 동아리에서 역도부장이었으니까 좀 역기 좀 치셨죠. 지금 원래 얘기한 거는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 그때 당시 법대였는데 다니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운동선 대단한데. 저 데모를 정도면. 하는데 체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지나갔는데 동아리방에 현대인의 가슴에 뭐라고 써? 현대인의 가슴에 원시인의 힘을. 나 이거 이 구절 본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역도 기억이 역도부에? 나요. 역도부. 아니 이게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본것 이제 같아, 본것 같아. 동아리 구호가 있어서 역도부에서 역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인 장성철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아. 몇 번 따로도 뵀는데 저 정도로 근육이 있으신다라는 걸 정말 상상을 못- 목욕탕을 안 가보셨어요, 같이? 안 가봤죠. 근데 아. 와이셔츠만 입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뭐 근육질이라고 보기는 어렸었는데 저는 되게 왜소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하는 중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아, 나 수사 구속인 줄 대비하는 거죠. 구속인 줄 알고 뭐 아까 지금 구속될 거라고 그래. 사이. 사이. 지금 각 지검장 친윤 그룹들이 계속 사의 표명하거든요. 동부지검장부터 시작해서 4명인가 5명 지금 사의 표명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나머지 지검장들은 어차피 검찰이 해체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력감인 것 같고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거 플러스 수사 대비 같아요. 수사 대비. 예. 저 사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네.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저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맞습니다. 사의를 안 받아주고 거기서 책임을 지고 나서 이 처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위원 재판부가 석방했을 때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비상식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수사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이분에는 수사 방해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휘권이 없다. 도이치는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일단 특검 대상에는 당시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작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어폰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비어폰이 그러네. 지급됐고요. 비어폰이 지급되면 이 내란의 수사에 있어서 내란 특검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김지원 민정수석과 통화도 했고요. 통화됐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아폰 지급 받은 사람은 다 특검 대상이에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 불기소 처분하기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아폰으로 통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왜 비아폰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수사기관장이 비화폰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그거를 받았다는 게 근데 저렇게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예. 본인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자유롭게 나 스스로 방어하겠어. 방어하겠다. 이건데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네. 또 속보가 있습니다. 또요?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 5일 소환 통보에는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잡아가지 저희가 뭐 말아라 이거네. 되게 예상을 했지만 5일에는 출석을 9시에 하겠다라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 모양이네요. 진짜 고약한 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법꾸라지들인 게 적당히 체포하고 영장이 집행 안 될 만큼 발을 담궜다가 또 밖에 나와서는 또 시간 끌기 하고 나름대로 어깃장을 놨다가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간보거든요. 예. 저 특검 이렇게 그 윤석열 측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단호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5일 출석하겠다 했는데 그 전에 특검에서 5일 오전 9시로 출석 요구를 통보하면서 만약 이때 안 나오면 체포하겠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나갈게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속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퇴임식은 2일 그러니까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제대로만 수행했어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이런 이원석 부분들. 총장 시절이었다면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이름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예. 이제 그건 그래도 좀 꼬장꼬장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사 출근하면서 막 19초 동안인가 말 그렇죠. 못 하고 막 하고 그 법무장관이 막 알아서 인사하고 뭐 그랬잖아요. 당시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이 좌천되고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나는 인사 내용 잘 모른다라고 하고 그게 그래서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몰락의 그 분기점이라고 저도 보는 것들이 당시 이원석과 송경호가 김건희를 털고 가자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였을 때 적당히 윤석열이 그냥 그래 그 정도 그러면 내가 양보하고 갈게라고 했었으면 예.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확해요. 기점이에요. 정확해요. 거기서 기소를 하더라도 예상은 징역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집행유예 뭐 이 정도로 끝날 거기 때문에 뭔가 인신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다. 대신 이제 뭐 정권에 생기겠죠.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았다. 이제 그 관계에서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가 권력 구조가 나온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못 이긴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 같아요. 그 당시 때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할 생각이 없잖아. 예. 정권은 5년 유지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중간에 뭐 구속당하거나
아니면은 피선거권 제한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힐건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정과가 있으면 안 되네. 그렇죠. 출마를 하려면. 출마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지 그때는.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인 대단하다, 해석을 진짜. 하는 건데. 장탐사야. 근데 장탐사. 그때 윤희석 대변인께서 막 이러셨거든요. 뭐 그때 막 또 뭐. 그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씨를 어디 좀 사저로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그런 외국 얘기가 보내든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상황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었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가고 뭐 장소도 돼 있고 네. 그런 걸 전 들었죠. 또 그것도 이제 킬됐다고 봐야지. 그것도 그럼. 이제 김건희 씨가 뭔 소리야 지금 감히 나한테 감히 나를. 그랬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건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맞죠. 그러면서 검찰 라인이 분화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 이원석, 송경호, 한동훈 이축이고 김주현, 민정수석, 윤석열 그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법무부 장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장관 박성재. 박성재. 이 박성재를 중심으로 한 이 축이 이제 부딪힌 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김건희를 털고 가자라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 입에서 나왔었을 때고 당시 이원석 총장도 그런 뉘앙스를 비치면서 예.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적당히 져줬으면, 적당히 그러니까 넘겨줬으면 국민적 여론이 그 악화됐던 거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싹 날려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인데 또 나라를 위해서는 잘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거 털면서 마포로 간 거 아니야 마포대교. 마포대교로.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힐건이 프로젝트가 시행됐다고 했다가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고 하니까 이제 명태균 사건 터지고 하니까 손 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뭐 이원석 총장도 그때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원석 총장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사실 리더는 저는 결과에 책임지는 거지 당시 수사나 이게 제대로 가도록 이원석 총장이 세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부러지더라도 좀 달랐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본인은 바른 말은 좀 하다가 물러섰거든. 사실 사퇴되면서 결국 임기 만료했어요. 임기 만료해서 임기 다 채웠어. 임기 다 채웠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세게 본인이 물론 수사권 달라고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수사권을 못 받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건 심우정 총장이죠. 원래 기획통이어서 그냥 윗사람 말을 잘 듣는 그것만 하고 결국은 이제 물러난다고 합니다. 이세계 삼촌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심우정은 직책보다 우정을 찾았냐? 저놈은 파면하고 바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마이클 그냥 나온 김에 또 마이클 양님께서 의견 주셨어요. 뭐라고요? 6개월 전부터 윤희석 대변인님이 나오시는 프로를 보기 시작했는데 진심 30대인 줄 알았습니다. 오, 진짜 30대예요. 예.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출연료는 2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아. 네. 너무 좋죠. 네. 그럼 출연료 안 받아도 될 것 같죠? 에. 그런 게 어딨어. 네. 알겠습니다. 커피 쿠폰 쏘세요.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일단 발표문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할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있었지만 검찰이 제일 그냥 속된 말로 마탱이가 간 건 윤석열 정부 때고 그 중에서 마탱이가 자꾸 이러니까 맛이 이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상한 건 심우정 총장 때 사실 심우정 총장이 검찰을 망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가장 큰 정확한 책임은 지적이십니다. 정확하게 심우정입니다. 심우정이 와서 권력의 거의 신여 역할을 대놓고 했고요. 눈치 보고. 뭐 김건희라는 사람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쉴드 치고 그다음 방어하고 황제 조사 시킨 게 다 심우정 결정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자존심 상해서 그래 못합니다. 그래도 그렇죠. 검찰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라고 휴대폰 뺏겨가면서 거기서 조사하는 척하고 오진 않죠. 그 심우정이 저는 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승인을 했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죄는 즉시항고 포기입니다. 직장고 포기. 그거는 맞아요. 검찰 전체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래도 검찰의 총 우두머리인데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일선 검사들이 당신 그 직위원 판사 당신 그 해석으로 하면 우리 업무가 마비된단 말이야. 이거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거 받아봐야겠어. 어떻게 시하고 일하고 이거 헷갈리면 우리 앞으로 또 업무를 어떻게 보라고 예. 이렇게 했어야 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기. 그리고 사실- 윤석열 풀어주고. 그렇죠. 직위원 부장판사도 그거는 고검이나 상급범법 상급심의 의견도 좀 들어보자라는 취지라고 일단 주장했었어요. 그러면 직시항고를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심호정의 사의 때문에 벌어질 앞으로 파급 효과.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임기제 공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거 어떡하지? 거취를 그렇구나. 고민하지 않을까. 이진숙 예를 방통위원장 등. 그렇죠. 아 그분은 버틸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분은 거기서 버틸 것 그분은 같아요. 공직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진숙 씨? 분명히 버티고 버티고. 저희 당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에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그때까지는 버텨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극우의 아이콘을 다 할 키울 거예요 것이다. 아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도 현직 때 이게 겹치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랑 그때 뭐 예. 1인 시위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유병호를 뭐 파면하라 뭐 사실 1인 한상혁 시위하고. 방통위원장도 아니, 좀 그때- 있었었죠. 예,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는 이진숙 위원장을 본드 이진숙 위원장으로 저기 이름 붙이기 좋아요. 본드는 좀 있어 아이, 보이잖아. 그거는- 본드걸. 아니 있어 본드가 아니고 보이잖아. 본드 아니, 접촉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전에 민주당에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이제 그분들도 전현희 위원장은 딱풀? 왜 풀 한상혁 위원장. 제가 근데 이준수-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잠깐 얘기하면 그때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쳐내려고 막 수사하고 그럴 그렇죠. 때예요. 그때 한타스로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묶여서 좀 이렇게 압박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은 나는 한상혁처럼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고 당시 전현희 위원장도 수사를 받을 뻔했어요. 감사원에서 뭐 출퇴근이 어쩐다는 등 그런 꼬투리 잡아서 그렇죠. 이거를 내치려고 했던 굉장히 좀 보기에도 민망한 수를 윤석열 정부가 썼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진숙 저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물론 이제 국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뭐 이제 방통위법 폐지를 통해서 압박을 하나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수를 쓰고 있지는 않는 거는 같아요. 좀 그러니까요. 그거는 비교할 건 아니다. 그걸 비교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방통위 조직 개편을 할 거다라는 예상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속보들 전해드렸고요. 소라소라 아오이 소라님께서 아니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인 줄 알았더니 아오이 소라라고 일본 엔화를 저기 슈퍼챗으로 보내면서 일본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윤석님이 아이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자유차게 투쟁이라고 일본에도 소라소라 아오이 소라님께서 의견 잘하시나 주셨습니다. 봐요. 아니 저는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기가 또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우리 저 박성태 실장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오이 아오이? 소라를 예. 아시는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당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경원 의원 영상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도 마지막 준비한 장면입니다. 이게 국회 로텐도홀에서 오늘로서 닷새째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석 후보자 지명 철회 또 법사위원장 국힘 달라 요게 의견이에요. 사진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농성이냐 캠핑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기 커피 캠핑이네요. 스타벅스 딱 놓고 안경 딱 쓰시고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저 사진도 근데 이게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거예요. 경원나 이렇게 있잖아요. 주말에 에어컨 안 들어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김밥 오 무슨 김밥이네. 예 저기 김밥이랑 이제 이렇게 먹는 사진을 올려놨어요. OX 김밥이에요. OX 쌀이 꽤 최소화되어 아, 있는 거네. 그 브랜드가 있는. 네, 저게 아. 이제 하나에 7,500원 정도 되는데 오, 저도 즐겨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네. 오. 어디서 팔아요? 그거 저기 배달이 배달해서 배달 먹는구나. 시키면 줘요. 배달로. 그래서 이게 지금 농성이냐 캠핑이냐라는 지적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건 캠핑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딱 정해서 뭐 좌정을 한다든지 하고 딱 하면 이제 뭐 얻을 거 다 얻는 건데 예. 뭐 무기한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무기한 했더니 바로 연락 왔대요. 무기한 빼달라고. 나경원 의원실에서.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07명이잖아요. 네. 거의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농성장에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만둘 것 같아요. 카운터를 한다. 네, 왜냐하면 이 농성이 결국에는 뭐 목적이 뭐 김민석, 지명철의 법사위원장 달라 이거 있지만은 최종적인 목표는 나는 당 대표 나갈 거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당 대표 나가려면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농성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에게
좀 동조하거나 응원하는 예. 그 조직도 확인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에게 내가 제일 잘 싸울 수 있어. 그 예. 이미지 두 가지를 주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지층에 대한 소구력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의원들 줄 세우기 어제 딱 얘기하잖아요. 예. 34명의 의원들이 지금 나의 농성장에 찾아와가지고 찾아왔다. 격려하고 응원했다. 요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스타벅스와 김밥으로 하는 빠루 같은 느낌이네요. 에이, 아니 본인의 빠루는 말은 오해죠. 오해잖아. 그거는 민주당이 본인이 들고 만든 거 했던 걸 아니니까. 본인이 그걸 주워 들은 것뿐이 그걸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징처럼 상징, 근데 상징. 정치적인 목적이 메시지. 다른 목적이 다른 있어서 목적이. 저도 당대표를. 동감하는 게 이거는 어차피 본인 그 당내에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그렇죠. 그 당내 그 선거용 맞습니다. 뭐라 해야죠? 이거 농성이라고 해야 되나? 캠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 캠농. 캠핑 농성. 캠농을 하는 건데. 사실 웰빙 농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웰롱이랄 수도 있고 캠롱이랄 수 있는데 이제 빠루 나경원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변신시키려고 하는 거죠. 좀 우아한 캠핑 농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새로운 트렌드의 농성을 하고 있고요. 저 이렇게 싸울게요. 이젠 빠루 들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선거 예. 운동을 하는 건데 사람이 직관이 있잖아요. 저게 농성입니까? 캠핑으로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내대표 선거라면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뭐 대거 와서 격려하고 한 것에 이렇게 기분이 고양되고 막 고무돼서 자신감을 보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아닐 거라고 보고 최근에 대선 이후 또 대선 중간쯤부터 카운트해서 보면 당원이 얼마나 늘었느냐 여러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숫자를 밝히긴 뭐하고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꽤 많이 들어오셨다. 아 당원이요? 예, 저희 당 원래 당원 수가 있으면 많으면 20% 수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저는 다 기자분들한테 들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제가 또 어디서 여러 좀 데이터 같은 걸 좀 본 게 있는데 당원들 왜 우리 여론조사 보면 우리 막 지지율 막 예. 20%대 막 나오잖아요. 예. 이 당원들이 동요하고 있어서 어. 대선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소위 말해 현타가 오고 있는 느낌이 든다. 당원들이 지금 당원들이. 똑같은 퇴행적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있다. 때문에 예. 그런 게 저희 당의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단지도 체제 얘기가 많았는데 그걸로 바꾼다. 그게 이제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예 그냥 아닌 걸로. 9시에 나와가지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누가 그러냐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도 준비한 게 있는데 앞서 이제 속보들을 하느라고 많이 못 다뤘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소라소라 아오이 소라님께서 우리가 아오이 소라 이랬는데 아오이가 파랗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부르는 소. 아오이사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사람이 아오이라는 분이 있어요. 파란 아오리. 분. 아오리인가? 아오이. 아이 뭐그 눈가리가 아웅하고 있어. 아오이 소라 아오이 소라 유명한 사람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파랗다는 뜻이래요. 아 이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파란 사람. 중요한 소라는 거는 뭔지 알아요, 이분이- 소라? 이분이 슈퍼챗을 소라가 썼다는 하늘이에요 거. 하늘. 그래서 아. 푸른 하늘이야. 푸른 하늘.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하늘색 보 소라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오이 제가 소라가 푸른 일본어를 하늘 고등학교 때 뜻이구나. 제이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 했는데 하나도 모르죠. 다이저우 데스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혼돈이 알겠습니다. 친일파들하고 방송 못하겠어요. 아니 무슨 일본은 그 지금 광복절이 오고 있는데 친일파들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쩐더마. 오케이. 대한독립 만세. 마지막으로 저희가 PP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50만 원. 자세한 내용은 밑에 배너 보시고요. 서경석 씨 표정으로 소영주 소장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670에 2571 인터넷 비교원 128만 원 챙겨 가십시오. 자, 비교원하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비교원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교원하세요. 한덕수 전 총리 버전은 윤석 전 대변인이 맡기로 했는데 지금 극구 사양하고 있어서 장성철 소장님이 돌돌이를 이용해서 비교원을 한번 해도 보세요. 돌돌이 준비해 주세요. 네, 장 소장님이 돌돌이를 얘기해서 저희는 시키면 다 합니다. 안경이 있으니까. 비교원과 돌돌이의 콜라보. 아직도 비교는 안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이건 비교원에서 PPL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비교는 너무 좋습니다. 비교원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쭉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장 소장님의 돌돌이 비교원으로 끝났다. 예. 비교원은 돌돌이다. 괜찮죠?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네. 가입해야 합니다. 됐죠? 나 이제 그만할게. 됐어. 그만할게. 잘했어. 이수덕 전 대변인이 5학년 때 MBC 합창단 출신이에요. 그렇지. 노래 잘해. 끼가 많아. 끼가 노래 엄청 잘해. 이렇게 옆에서 막 하면 본인의 끼를 보이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음대 보내려고. 음대 보내려고. 성악까지. 성악. 성악 시키려고. 아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노래 잘해. 기타리는 이거 하나 해주세요. 그 노래를 몰라요. 노래를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성악 노래로 나중에 부탁 성악 다 잊어버렸어. 자, 자세한 내용은 1670에 257 하나예요. 하시고 예. 뭐 헷갈리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냥 됩니다. 네이버에다 인터넷 비교원 치면 됩니다. 최고예요. 그리고 가입하십시오. 비교원 최고입니다. 이건 최고다. 네. 네. 돌돌이로 하시는 방송은 우리가 처음이에요. 아 오늘은 방송을 하는데 더 힘이 나네. 나도 따라해.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5일 날 있을 삼겹살 파티는 오. 개별적으로 공지를 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됐고요. 오.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모시는 점을 거듭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